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한 번에 합격하는 금융권 자기소개서 IBK 기업은행 편의 해커스잡 심현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문항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직무 관련 기술서 이렇게 있고요. 1번에서는 핵심 고객과 미래 고객,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고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번 문항에서는 행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이제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에서 혁신적 사고, 그래서 남다름을 좀 물어보고 있는 문항도 존재를 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공동의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과 협업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을 해당 키워드들로 새롭게 만든 다음에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보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BK 기업은행을 준비를 했었던 지원자이니만큼 이에 대한 로열티를 보는구나 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모습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은행원의 본연의 모습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이와 좀 접목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무 관련 기술서부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성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해당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독성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지원자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군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게끔 작성을 하려면 되도록 줄글보다는 제가 양식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양식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역량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이런 식으로 배양을 했겠군이라는 게 느껴지게끔 작성을 하시고, 전문성이라든가 결국에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이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는지 한눈에 느껴지게끔 이 문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BK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턴 했었던 분들은 이런 거 작성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세요. 그런데 인턴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학부나 혹은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었던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턴도 없고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요 라고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유사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학부에서 뭔가를 했었던 심화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심화 학습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심화 학습. 이런 것들을 요 포맷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관련된 포맷은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글자 수로 대비를 해보면 보통 한 2개, 3개 정도 쓰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명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겠죠. 프로젝트 이름들을. 그리고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월 이렇게 하죠. 또는 01 이렇게 합니다. 부터 2021년 07 이런 식으로 월까지만 또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요 역할을 팀장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요. 뭐 했는지,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주된 활동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분명히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주된 여러분들의 분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주된 거가 있을 건데 이것을
검토를 해주었다면 해당 부분을 기재를 하시고요. 검토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과를 작성을 하실 때는 여러분 대부분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뭐 수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 수치 달성, 그래서 뭐 1등을 했다, 최우수상 받았다, 혹은 뭐 몇 % 증가했다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어 있는 점을 요 부분, 정성적 성과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다룰 줄을 몰랐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당 툴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성과라든가 이 직무를 조금 수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추가 노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다든가 논문을 찾아봤다든가 기타 등등의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적어주면 이 한 프로젝트가 아마 반 정도 차지할 거예요. 또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예전에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뭐뭐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뭐 1년 동안 했다. 그때 저의 역할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여러분 이건 지면 관계상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만 적은 거고요. 쭉 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그리고 주요 성과는 이런 것들을 완벽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까지 진행을 했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관 부서와 협업 태도 같은 것들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성과 보면은 대체로 정량적을 적는다면 그냥 완성했음, 완성, 100% 완성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한 점은 이런 추가적인 노력들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눈에 보이기 쉽게끔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